오늘은 우리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살아오시면서 이런 경험 있으셨나요? 갑자기 모든 게 잘 안 풀리고 힘든 일들이 연달아 일어나는 시기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생각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 그런데 말입니다. 이 힘든 시기가 사실은 우리 인생에 큰 변화가 찾아오기 전에 신호일 수 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마치 봄이 오기 전 겨울이 가장 춥듯이 좋은 일이 오기 전에 먼저 어려운 시기가 찾아오는 법입니다. 오늘은 인생의 큰 전환기가 다가올 때 나타나는 7가지 신호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이 겪고 계신 어려움도 이런 신호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시면 지금의 힘듦을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인생의 큰 변화가 오기 전 가장 먼저 나타나는 신호는 사람의 변화입니다. 그동안 가깝게 지내던 친구가 이유 없이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전화도 뜸해지고 만나자는 약속도 자꾸 미뤄집니다. 가족 중에서도 유난히 차갑게 느껴지는 사람이 생깁니다. 내가 뭘 잘못한 것도 아닌데 관계가 자꾸 어색해집니다. 이럴 때 우리는 정말 속상합니다. 밤에 잠을 못 이루고 생각합니다. 내가 어디서 실수를 한 걸까?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나? 혹시 요즘 이런 관계의 변화를 겪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잘 들어주세요. 이건 누가 잘못한 게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인생이 새로운 단계로 넘어가기 위한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제가 아는 한 어르신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젊었을 때 친구가 참 많았어요. 매일 어울려 다니고 술도 마시고 정말 재밌게 살았죠. 그런데 나이 들고 몸이 아프니까 하나둘 연락이 끊어지더라고요. 처음엔 서운했어요. 그런데 그때 옆에 남아있던 친구들, 그 몇 명이 진짜 내 친구더라고요. 이 말씀이 제 가슴에 오래 남았습니다. 인생에는 이런 정리의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모든 관계를 다 붙잡고 갈 수는 없습니다. 떠나는 사람을 억지로 붙잡으면 나만 더 힘들어집니다. 오히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지금 떠나는 사람들은 내 다음 인생에 함께할 사람이 아니구나. 그 자리에 더 좋은 사람이 들어올 거야. 나무를 보세요. 가을이 되면 나무는 잎을 떨어뜨립니다. 아까운 잎이지만 과감하게 떨어뜨려야 봄에 새 잎이 돋아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묵은 인연을 정리해야 새로운 인연이 들어올 자리가 생깁니다. 그러니 지금 떠나는 사람을 원망하지 마세요. 그 사람도 자기 길을 가는 중이고 여러분도 여러분의 길을 가는 중입니다. 억지로 매달리지 말고 담담하게 보내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보세요. 고마웠어요. 이제 각자 좋은 길 가요. 이 한마디가 여러분의 마음을 한결 가볍게 해줄 겁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렇게 보내주고 나면 얼마 지나지 않아 진짜 좋은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말없이 곁을 지켜주는 사람, 힘들 때 그냥 옆에 앉아주는 사람, 그런 진짜 인연들이 찾아옵니다. 사람들이 떠나고 나면 처음엔 편합니다. 신경 쓸 일도 줄고 연락할 사람도 없으니 오히려 마음이 가볍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고요함이 외로움으로 바뀝니다. 혼자 있는 게 익숙했던 분들도 갑자기 허전함을 느낍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연락할 사람이 없고 저녁에 밥을 먹어도 혼자입니다.
TV를 틀어놔도 집이 너무 조용합니다. 이럴 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런 생각들이 올라옵니다. 나는 왜 이렇게 혼자지? 이대로 늙어가는 건가? 나만 뒤처진 건 아닐까? 특히 밤이 되면 이 외로움이 더 깊어집니다. 잠이 안 오는 밤 천장을 바라보며 눈물이 날 것 같은 순간들 있으시죠? 그런데 여러분, 이 외로움도 사실은 좋은 신호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간이 진짜 나를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평생을 남을 위해, 가족을 위해, 일을 위해 살아오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작 나 자신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해 볼 시간이 없었습니다. 나는 진짜 뭘 좋아하지? 나는 어떤 사람이지? 앞으로 어떻게 살고 싶지?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바로 지금이 그 질문을 할 시간입니다. 외로움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자기 자신과 마주합니다. 이 시간이 힘들지만 이 시간을 잘 견디면 내면이 단단해집니다. 한 70대 어르신께서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남편이 먼저 가고 자식들은 다 출가했어요. 처음 1년은 정말 힘들었어요. 집이 너무 조용해서 미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복지관에 나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사람들이 싫었는데 가다 보니 비슷한 처지의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분들과 이야기하면서 깨달았어요. 외로운 건 나만이 아니구나. 그리고 혼자 있는 것도 나쁘지 않구나. 이 어르신의 말씀처럼 외로움은 우리를 더 깊은 곳으로 이끕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히려 이 시간을 활용해 보세요. 좋아하는 음악을 들어보고 예전에 못 봤던 영화도 보고 산책도 나가보세요. 일기를 쓰는 것도 좋습니다. 하루에 딱 3줄만 써보세요. 오늘 날씨가 좋았다. 점심 반찬이 맛있었다. 저녁에 손주한테 전화가 왔다. 이렇게 작은 것들을 기록하다 보면 내 삶에도 소중한 순간들이 많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주세요. 지금은 외로울 수 있어. 괜찮아. 이 시간도 지나갈 거야. 조금만 더 견디면 더 좋은 날이 올 거야. 이 따뜻한 말 한마디가 외로운 밤을 견디는 힘이 되어줄 겁니다. 외로움은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준비 시간입니다. 이제 3번째 신호입니다. 별다른 이유도 없는데 일이 자꾸 꼬입니다. 병원에 갔더니 검사를 더 해봐야 한다고 합니다. 은행 일을 처리하러 갔는데 서류가 부족하다며 다시 오라고 합니다. 자식한테 전화했더니 바쁘다고 나중에 하자고 합니다. 이런 작은 일들이 계속 겹치면 마음이 무너집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거지?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기지? 특히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더 힘듭니다. 평생 건강했는데 갑자기 여기저기 아프기 시작합니다.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소화도 안 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생각합니다. 이제 끝인가? 나이가 들면 다 이런 건가? 하지만 여러분, 이것도 지나가는 과정입니다. 큰 변화가 오기 전에는 항상 정리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집을 크게 청소하려면 먼저 먼지가 날리고 어질러지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새롭게 시작하려면 묵은 문제들이 먼저 터져 나옵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은 이런 경험을 하셨습니다. 60대 중반에 갑자기 사업이 어려워졌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일했는데 갑자기 일이 안 풀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 와중에 건강도 나빠져서 병원을 오가야 했습니다. 정말 힘든
2년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시간이 지나고 나니 새로운 길이 보였다고 합니다. 작은 가게를 시작했는데 그게 생각보다 잘 됐고 건강도 회복됐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그 힘든 시간이 없었으면 지금의 나는 없었을 거예요. 그 시간이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웠어요. 이 말씀이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시련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오는 게 아닙니다. 더 단단하게 만들려고 오는 겁니다. 나무를 보세요. 바람이 세게 불어야 뿌리가 더 깊이 내립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든 시기를 겪어야 내면이 강해집니다. 그러니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것도 다 지나갑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이렇게 말해보세요. 오늘도 할 수 있어. 하루하루 살다 보면 언젠가는 좋아질 거야. 이 믿음 하나로 오늘을 살아가세요. 그리고 힘들 때는 억지로 혼자 버티지 마세요. 가까운 사람에게 전화해서 이야기를 나누세요. 요즘 좀 힘들어 라고 솔직하게 말하는 게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렇게 마음을 나누다 보면 위로를 받고 힘을 얻게 됩니다. 시련은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끈 너머에는 더 좋은 날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번째 신호는 감정의 변화입니다. 요즘 들어 이상하게 눈물이 잘 납니다. TV, 드라마를 보다가도 울고, 옛날 생각이 나도 울고, 심지어 아무 이유 없이도 눈물이 납니다. 예전에는 참을 수 있었던 일에도 요즘은 마음이 울컥합니다. 자식이 무심하게 던진 말 한마디에 밤새 속상해합니다. 친구의 사소한 행동에도 서운함을 느낍니다. 내가 왜 이렇게 예민해졌지? 나이 들어서 그런가? 내가 너무 약해진 건가? 이런 생각에 스스로가 한심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건 약해진 게 아닙니다. 오히려 마음이 정화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평생을 참고 살아왔습니다. 아파도 참고, 속상해도 참고, 화가 나도 참았습니다. 가족을 위해서, 체면을 지키기 위해서, 어른이니까 참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참고 참다 보니 마음속에 응어리가 쌓였습니다. 이제 그 응어리들이 녹아서 밖으로 나오고 있는 겁니다. 마치 봄이 되면 얼었던 강물이 녹아 흐르듯이 우리 마음속 꽁꽁 얼었던 감정들이 이제 녹아서 흐르고 있습니다. 이건 좋은 현상입니다. 감정은 억지로 누르면 병이 됩니다. 밖으로 표현해야 건강합니다. 그러니 눈물이 나면 참지 마세요. 혼자 있을 때는 마음껏 우세요. 눈물은 마음을 씻는 물입니다. 울고 나면 마음이 한결 가볍고 시원해집니다. 한 어르신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60평생을 강하게 살았어요. 남편이 일찍 돌아가셔서 혼자 아이들 키우느라 올 시간도 없었어요. 그런데 70 넘어서 갑자기 눈물이 쏟아지더라고요. 처음엔 부끄러웠는데 울고 나니까 속이 후련하더라고요. 이제는 울고 싶을 때 우는 게 참 편해요. 정말 솔직하고 용기 있는 말씀입니다. 우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감정을 숨기는 게 더 힘든 일입니다. 이 시기에는 3가지를 실천해 보세요. 첫째, 감정을 억누르지 마세요. 슬프면 울고, 화나면 베개를 한 대 치세요. 감정을 표현하는 게 건강합니다. 둘째, 하루에 5분이라도 조용히 앉아서 눈을 감고 숨을 깊게 쉬어보세요. 명상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냥 조용히 앉아 있기만 해도 마음이 안정됩니다. 셋째, 스스로에게 따뜻한 말을 해주세요. 괜찮아. 지금 힘들 수 있어. 천천히 가도 돼. 나는 잘하고 있어. 이 세 가지만 실천해도 마음이 많이 편안해집니다. 요즘 눈물이 많아지셨다면 그건 나쁜 일이 아닙니다. 마음이 치유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 눈물을 흘리고 나면 더 가벼운 마음으로 새로운 날들을 맞이할 수 있을 겁니다. 다섯 번째 신호는 정말 반가운 변화입니다. 이 시기가 지나면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말 잘하고 재밌는 사람이 좋았습니다. 모임에서 분위기를 띄우고 웃음을 주는 사람들 말이죠. 그런데 이제는 그런 사람보다 조용히 곁을 지켜주는 사람이 더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말은 많이 안 해도 마음이 편한 사람, 함께 있으면 편안한 사람이 눈에 들어옵니다. 길을 걷다가 마주친 이웃의 따뜻한 미소 하나에도 감동받습니다. 마트에서 물건을 들어주는 낯선 사람의 작은 친절에도 마음이 뭉클해집니다. 이건 여러분의 마음이 성숙해졌다는 증거입니다. 이제 진짜 좋은 사람과 겉만 좋은 사람을 구별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우리 인생에서 진짜 귀한 사람은 화려하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조용히 다가와서 말없이 옆에 앉아줍니다. 내가 힘들 때 괜찮아? 라고 물어봐 주고 대답을 기다려줍니다. 내가 틀렸을 때도 비난하지 않고 이해해 줍니다. 이런 사람들이 진짜 귀인입니다. 혹시 요즘 자꾸 생각나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특별한 이유는 없는데 왠지 연락하고 싶은 사람,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용기 내어 연락해 보세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갑자기 생각나서 전화했어요. 이 한마디로 새로운 인연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좋은 인연은 나이에 상관없이 만날 수 있습니다. 70대에 만난 친구가 평생 친구가 되기도 합니다. 복지관, 경로당, 공원, 동네 어디서든 좋은 사람은 만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마음을 여는 겁니다. 먼저 다가가세요. 먼저 인사하세요. 먼저 미소 지어보세요. 좋은 인연은 내가 먼저 문을 열 때 들어옵니다. 그리고 잊지 마세요.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귀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요. 옆집 혼자 사는 어르신에게 반찬 하나 나눠주는 것, 길에서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 세워주는 것, 버스에서 자리를 양보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됩니다. 좋은 사람이 되고 싶으면 먼저 좋은 사람에게 다가가세요. 그리고 스스로도 좋은 사람이 되세요. 그럼 저절로 좋은 인연들이 모여듭니다. 운은 사람을 통해서 옵니다. 지금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했다면 여러분의 인생에 좋은 기운이 들어오고 있다는 확실한 신호입니다. 여섯 번째 신호는 꿈의 변화입니다. 평소에는 꿈을 잘 안 꾸거나 기억을 못 하는데 이 시기에는 유난히 선명한 꿈을 꿉니다. 그리고 그 꿈 속에는 특별한 상징들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물입니다. 맑고 깨끗한 물을 보는 꿈, 강을 건너는 꿈, 물속을 헤엄치는 꿈. 이런 꿈을 꾸면 기분이 상쾌하고 개운합니다. 물은 새로운 시작과 정화를 의미합니다. 묵은 것이 씻겨 나가고 새로운 기운이 들어온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길입니다. 넓은 길을 걷는 꿈, 막혔던 길이 열리는 꿈, 높은 곳에 올라가는 꿈. 이런 꿈은 앞으로 나아갈 길이 열린다는 의미입니다. 지금까지 막혀있던 일들이 풀리기 시작한다는 신호입니다. 세 번째는 빛입니다. 밝은 햇살이 비치는 꿈, 환한 방에 들어가는 꿈,
빛나는 무언가를 보는 꿈. 빛은 희망과 깨달음을 상징합니다. 어두웠던 마음에 빛이 들어온다는 뜻입니다. 이런 꿈을 꾸고 나면 이상하게 기분이 좋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마음이 가볍고 하루가 기대됩니다. 이건 단순한 꿈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 깊은 곳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좋은 변화가 다가오고 있으니 준비하라는 메시지입니다. 반대로 나쁜 꿈도 있습니다. 쫓기는 꿈, 떨어지는 꿈, 어두운 곳을 헤매는 꿈. 이런 꿈을 꾸면 아침에 일어나도 피곤하고 마음이 무겁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마음속 불안과 두려움이 꿈으로 나타나서 정리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이런 꿈을 계속 꾸다가 어느 날 갑자기 좋은 꿈으로 바뀌면 그때가 바로 전환점입니다. 꿈을 기억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베개맡에 작은 공책과 펜을 놓아두세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보세요. 오늘 꾼 꿈을 기억하고 싶습니다. 그럼 신기하게도 꿈을 더 잘 기억하게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꿈을 간단하게라도 적어두세요. 강을 건넜다. 햇살이 밝았다. 좋은 기분이었다. 이렇게 짧게라도 적다 보면 패턴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 패턴이 여러분 인생의 방향을 알려줄 수도 있습니다. 꿈을 무시하지 마세요. 우리 조상들은 꿈을 아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꿈이 미래를 알려준다고 믿었습니다.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닙니다. 꿈은 우리 무의식의 소리니까요. 좋은 꿈을 꾸셨다면 그 기운을 잘 간직하세요. 그리고 오늘 하루를 그 좋은 기분으로 시작해 보세요. 마지막 7번째 신호입니다. 이 신호가 나타나면 정말 좋은 변화가 가까이 온 겁니다. 바로 감사하는 마음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예전 같으면 당연하게 여겼던 일들이 감사하게 느껴집니다. 아침에 눈을 떴다, 밥이 맛있다, 날씨가 좋다, 몸이 아프지 않다. 이런 작은 일들에 고맙다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자식이 전화했을 때도 예전엔 왜 이제 전화해 했는데 이제는 전화해줘서 고마워 하는 마음이 먼저 듭니다. 이웃이 반찬을 나눠줬을 때도 진심으로 감사함을 느낍니다. 이런 변화가 생기면 표정도 달라집니다. 거울을 보면 예전보다 얼굴이 부드러워 보입니다. 말투도 달라집니다. 짜증이 줄고 부드러운 말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작은 습관들도 변하기 시작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킵니다. 산책을 나갈 때 등을 펴고 바른 자세로 걷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천천히 꼭꼭 씹어 먹습니다. 이런 작은 습관의 변화가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한 어르신께서 이런 경험을 나눠주셨습니다. 75세 되던 해에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여기저기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날 집에 오는데 정말 우울했어요. 그런데 집 앞 공원에 꽃이 활짝 피어 있더라고요. 그걸 보는데 갑자기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렇게 예쁜 꽃을 볼 수 있다는 게 감사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부터 매일 아침 산책을 나가서 꽃을 봤어요. 그리고 감사 일기를 쓰기 시작했어요. 신기하게도 6개월 후 또 다시 검진을 받았는데 수치가 많이 좋아졌더라고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감사의 힘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우리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만듭니다. 의학적으로도 증명된 사실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줄고 면역력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감사 일기를 써보세요.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하루에 딱 3가지만 적어보세요. 1점, 오늘 날씨가 맑았다. 2점, 점심이 맛있었다. 3점, 손주 얼굴을 봤다. 이렇게 간단하게 적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말버릇도 바꿔보세요. 힘들어 죽겠네. 대신 조금 쉬면 괜찮아질 거야. 왜 나만 이래? 대신 이것도 곧 지나가겠지. 늙어서 이제 끝이야. 대신 아직 할 수 있는 게 많아. 말은 씨앗입니다. 좋은 말을 하면 좋은 일이 생기고 나쁜 말을 하면 나쁜 일이 생깁니다. 또 하나 중요한 습관은 호흡입니다. 화가 나거나 답답할 때 심호흡을 3번 해보세요.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입으로 천천히 내쉬세요. 이것만 해도 마음이 진정됩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세요. 괜찮아, 잘하고 있어, 천천히 가도 돼. 이 3문장을 매일 거울 앞에서 자신에게 말해보세요. 처음엔 어색하지만 하다 보면 익숙해집니다. 그리고 정말로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좋은 변화는 하루아침에 오지 않습니다. 작은 습관이 쌓여서 큰 변화가 됩니다. 지금 감사하는 마음이 늘고 있다면, 작은 습관이 바뀌고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좋은 길 위에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의 큰 전환기가 오기 전에 나타나는 7가지 신호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혹시 이 중에서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변화가 있으셨나요? 사람이 떠나가고 외로움이 깊어지고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생기고 감정이 요동치고 좋은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고 의미 있는 꿈을 꾸고 감사하는 마음이 늘어나는 것. 이 모든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큰 변화가 다가오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지금 힘드시다고요? 괜찮습니다. 이 힘듦은 곧 지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더 좋은 날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입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보내면 힘든 시간만 더 길어집니다. 하지만 이것도 과정이라고 받아들이고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면 생각보다 빨리 좋아집니다. 오늘부터 실천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감사한 일 3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외로울 때는 억지로 참지 말고 가까운 사람에게 전화해 보세요. 힘들 때는 스스로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보세요. 좋은 사람이 보이면 용기 내어 다가가 보세요. 작은 실천 하나하나가 모여서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 그리고 잊지 마세요. 나이가 들었다고 끝이 아닙니다. 60대든 70대든 80대든 좋은 변화는 언제든 찾아올 수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마음이 열려 있으면 언제든 새로운 시작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은 지금도 충분히 소중하고 가치 있고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그걸 잊지 마세요. 힘들 때마다 이 영상을 다시 보세요. 그리고 힘을 내세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같은 길을 걷고 있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힘내서 더 좋은 날들을 맞이합시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평안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앞날에 좋은 일만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